우리와 가까운 지역 이야기, 가려운 곳을 긁어드립니다. 네,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난영입니다. 전국의 핫 이슈를 파헤쳐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오늘도 전국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의미 있고 눈길도 가는 지역 뉴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국에 흩어진 LG 헬로비전 기자 60여 명이 선정하는 한 줄 클릭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한 줄 클릭입니다. 운전 연습 불법. 네? 아니 운전 연습하는데 그게 왜 불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운전 면허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하면 불법입니다. 아, 장소가 문제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의 예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무면허로 차량 운전 연습을 한 2명과 옆자리에서 도와준 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차량 통행이 적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운전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허가 없다면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입니다. 네, 도로 주행 시험 앞두고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연습용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그럼 면허를 발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인 거예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만일에 사고까지 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도 응시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줄 클릭 키워드 만나볼게요. 사람 구한 집배원입니다. 집배원 분이 아주 좋은 일을 하셨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철원의 한 집배원이 차량에서 연탄을 피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주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는데요. 집배원이 급히 신고를 한 덕분에 주민을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일 하셨습니다. 로그인에 직접 인터뷰도 해주셨다고요? 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는 이게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 상황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이제 제 몸이 그냥 먼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독거 노인분들께서 좀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이 일하는 이제 집배원분도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에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마주하게 돼서 직접 이런 신고도 하시고 그렇게 상황 대처를 해주셨었는데 혹시나 이런 상황이 또 발생돼도 다시 한번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얻었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상이 그냥 이렇게 착함 써 계시네요. 네. 예. 약간 저희 후배 문세윤 씨 다이어트 하다가 중단한 느낌? 옛날부터 그 집배원이 이렇게 집으로 방문하면 참 기쁘잖아요. 네, 어떤 기다려지죠. 편지 가지고 올까 설레고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참 좋은 직업인데 요즘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집배원분들 우리가 오래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줄 클릭 키워드는요. 방구석 해외여행. 방구석 집안에서 해외여행한다? 그렇죠. 어허. 방구석 해외여행. 인천공항공사에서요 출시한 게임 앱이에요. 공사는 항공 수요 회복 대응과 인천공항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여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이 게임 앱을 출시했습니다. 인천공항 방구석 해외여행 앱에서는 셀프 체크인, 셀프로 짐 붙이기 등 인천공항의 다양한 스마트 체크인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요. 게임 속에서 스마트 체크인 체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해외여행 콘텐츠로 이동을 해서 가상 해외여행 체험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 게임 미션을 완료하면요. 여행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점수도 주어진다고 하네요. 요즘 참 너무 답답들 하실 텐데 네. 참 좋은 앱이 출시됐네요. 저도 네. 다운 받을게요. 네, 저도 곧 이제 받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줄 클릭 소식이었습니다. 지역 공통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패스워드 찾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패스워드 찾아 나서 볼 전국의 기자분들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로맨틱 저널리스트 윤경민 국장님, 그리고 오늘 주제와 딱 맞는 분 이종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어떤 거길래 이 변호사님까지 저희가 초대를 했을까요? 네, 법과 관련된 주제겠죠. 그렇죠. 네. 혹시 서경석 씨 네. 리얼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얼돌 들어봤죠. 말 그대로 이제 진짜 같은 인형. 맞아요. 요즘 뉴스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네. 한때는 아주 논란이 또 뜨거웠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성인용품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이 리얼돌이 풍속을 내치는 물품이라고 해서 수출과 수입이 막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리얼돌을 두고 업체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다시 격렬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현재 인천에만 10여 곳을 포함해 전국 60여 곳에서 체인점 이게 사람이랑 하는 그게 아니라서 성매매도 안 걸리고 해서 걸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불법이 아니에요, 사장님. 학교 근처에 이렇게 생기다 보면 많이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많이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의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며칠 전까지 붙어있던 간판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리얼돌 체험방 업주는 과도한 단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족감을 대신 리얼돌에서 정말 만족하고 가셨다는 부분이 자,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군요. 네, 시민들의 찬반 의견도 거센데요. 경남의 김영민 기자를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네, 리얼돌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경남미디어국의 김영민 기자입니다. 네, 직접 리얼돌 체험방을 다녀왔어요? 네, 제가 취재 때문에 이제 리얼돌 체험방을 한번 갔다 와봤는데요. 이제 제가 갔던 리얼돌 체험방은 이제 오피스텔을 개조해서 만든 그런 리얼돌 체험방이었습니다. 이제 취재 뒷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자면 이제 일반 가정집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오피스텔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제 침대 위에 여성을 본뜬 그런 리얼돌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성인용품들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그럼 주택가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저 학부모님들 걱정이 무엇보다 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도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이제 주택가 사이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갔던 리얼돌 체험방 반경 1km 이내에 학교가 몇 곳이나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경석 씨? 제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네. 리얼돌 체험방 반경 1km 이내에 학교가 무려 10곳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초등학교는 이 리얼돌 체험방과의 거리가 250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리얼돌 체험방은 현재 이제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세무사에 등록해서 이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교육환경 보호구역 범위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현재는 이런 리얼돌 체험방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m만 벗어나도 현재는 따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 리얼돌 체험방이 실제 성매매 업소랑 좀 운영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클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갔던 리얼돌 체험방도 들어가보서 저도 호기심에 이런 리얼돌들을 만져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했으니까 굉장히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제 성매매 업소와 굉장히 유사 환경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인식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의견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학교 앞에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은 계속 걱정이 커질 것 같은데 학교에 이어서 학원가에도 리얼돌 체험방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이번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결국에는 지금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수도권 미디어국의 이지훈 기자를 연결해서 해당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체험방이란 글자가 보이는데요. 그 폐업한 업체 네. 근처입니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의정부의 한 상가 건물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체험방. 네. 앞에 리얼돌 글자는 빠졌습니다. 옆에 아. 간판에 보시면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그 리얼돌 체험방의 건물을 볼 수 있는 그 인형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체험방 가게에서 한번 볼까요?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이 체험방이 영업을 이쪽에서 하려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강하게 제기하면서 폐업을 한 경우인데요. 이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제기를 했냐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8,000여 명이 이 청구를 냈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폐업을 하기까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주민 한번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유해업소 반대 비대위 위원장 김영규입니다. 네, 이 리얼돌 체험방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셨던 분인데 이 폐업된 모습을 보시니까 좀 마음에 안심이 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그래도 폐업이 돼서 저희 여기 시민들은 좀 안심의 마음을 네.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0여 명의 주민이 글을 올리고 또 동의를 해주셔서 결국 이제 폐업에 이르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저희 이 업소가 들어온 걸 알고 저희는 이 업소 형태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지역에도 지금 뭐 이제 문제가 많았고 저희도 이걸 빨리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걸 대처를 해야 되겠다 했고 그 안에서 어떤 분이 청와대 글을 너무 잘 올려주셔서 그 뒤로 시민들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고 18,000이 넘는 그런 기록도 의정부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폐업을 하게 됐는데 폐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또 후폭풍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그 뒤로는 뭐 여러 부분에서 저도 뭐 이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데 영업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폐쇄됐다고 나갔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라 이 다음에도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유해업소가 들어올지 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비대위는 유해업소 청소년들을 위한 유해업소 반대를 계속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폐업된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이지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이지훈 기자를 통해서 의정부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출연해주신 시민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좀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리얼돌을 두고 일각에서 이제 변종 성매매의 일종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이 변호사님, 그간 변종 성매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성매매는 불법이 되었죠. 그래서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변칙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마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상담을 해준다는 유리방, 그리고 뭐 짧은 시간 동안, 뭐 한두 시간 동안 휴식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휴게텔, 이런 것들도 모두 변종 성매매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은 그 리얼돌과 유사 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표방을 한다는 점에서 어떤 기존의 변종 성매매 업소와는 조금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 이 리얼돌이라는 게 사실 수입과 판매 허가가 우리 저 대법원에서 났죠? 허가가 네, 난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좀 예전에 났죠. 2017년 5월입니다. 어떤 한 성인용품 판매 업체가 인천세관에 리얼돌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인천세관은 리얼돌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수입을 보류했고요. 이 세관의 결정에 불복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가서 2019년 6월에 대법원은 이러한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보류했던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를 했습니다. 네. 자, 리얼돌 판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과거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었잖아요.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예, 제가 2019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리얼돌을 합법화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2019년 7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달 만에 26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뭐 엄청난 수치였죠.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은 현재에도 금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금지를 하겠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동을 형상화한 리얼돌, 그리고 특정인을 형상화한 리얼돌의 제작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을 하겠다입니다.
결국에는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다만 어떤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제시하는 선에서 답변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래서 저희도 직접 거리에 나가서 시민 여러분의 리얼돌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데 좀 있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좀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좀 약간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중이 보는 데서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이 없다고 사실상 뭐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사실상 그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법이라는 거는 뭐 사실상 그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가장 사람들이 생각에 상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난다면 사실상 그 부분은 뭐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뭐 필요한 사람들만 가고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 가고 자기 마음 아닐까요? 학교 근처에 이렇게 생기다 보면 많이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를 좀 교육청에서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어머니들 말씀 잘 듣고 반영해서 좀 그걸 불법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견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리얼돌 체험방 업주들도 사실은 또 할 얘기가 많다고 하죠. 네, 다시 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진재입니다. 네, 수도권에는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처럼 퍼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리얼돌 체험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리얼돌 체험방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 영상도 나오고 또 업체명도 나오는데 거기에 전화번호도 적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자주 취재를 다니던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 오피스텔에도 리얼돌 체험방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는 곳 또는 모르는 곳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단속 규제가 또 이루어질 테고 그에 따른 이 업주분들의 또 반발도 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뭐 영리 목적으로 리얼돌을 대여해서 음란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성매매 업소랑 유사하지만 이게 인형이다 보니까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단속 기준을 만들고 우회 단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뭐 주변에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노인 보호시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리얼돌 체험방이 지금 오피스텔에 있다 보니까 이런 위락시설로 변경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부분을 잡아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업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법을 어긴 게 아니고 합법인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단속을 하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업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영상 보시죠. 이게 성상품화다? 저희 남자분들 다 자행위도 하고 성인기구, 성인용품 놀이 다 구매하시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우리 자행을 손으로 하면은 이거는 합법이고 뭐 제가 그렇다고 뭐 페트병이나 뭐 다른 기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개인이 스스로 취향에 맞춰서 자기 집에서 그리고 어떠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취향이라는 거죠. 환타지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상품화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김진재 기자가 취재한 영상까지 보고 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란하진 않다. 오히려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이다라는 것이 업주들의 주장인데요. 자, 이런 부분 때문인지 리얼돌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죠.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가정은 사실 형사 법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는지
이 여부와 범죄 발생 빈도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견입니다만 리얼돌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은 너무 나아간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리얼돌 찬성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개인의 성적 자유에 해당한다는 게 요지일 것 같아요.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리얼돌 체험방은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폭행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대표 여성학자로 꼽히는 창원대학교 철학과 윤김지영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리얼돌 체험방, 리얼돌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로 보는 성착취적인 세계관의 연장선 안에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동 형상 리얼돌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성인 여성 형상 리얼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람들한테는 길거리 지나가거나 그냥 일반 성인 여성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 리얼돌 체험방 같은 경우에도 풍속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속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 제3항 2조에서 음란 행위의 알선과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판례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리얼돌이 하나의 성상품으로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2013년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던 드레싱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제 인간에 대한 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 상처를 입어가지고 남녀가 각각 있었는데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리얼돌이 각각 배달이 돼서 이 남녀가 외로움 끝에 리얼돌과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하에 이루어진 연극이었고요. 2010년에 한국에서도 개봉됐던 배두나 주연의 일본 영화 공기인형이라고 있어요. 공기인형이 이제 리얼돌인데 배두나가 리얼돌 역할을 했는데 어떤 이제 혼자 사는 남자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해주는 상대로 역할을 하다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인형이. 사람처럼. 그래서 이 주인이 출근을 한 사이에 외출을 하게 되고 바깥에서 다른 남자, 인간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극과 지금 얘기한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픽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독한 인간 사회를 그렸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가면서 현대사회에서 이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성을 사귀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도 어렵다. 이런 고독한 사회 속에서 두 작품이 생겼다고 했을 때 리얼돌 체험방 역시 그런 문화,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아동의 형상을 본떠 만든 리얼돌이 있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예, 저도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만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것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키가 120cm 정도 되는 리얼돌을 판매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0cm 정도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업체 측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아동 리얼돌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누가 봐도 아동 리얼돌이 맞죠, 사실은. 네. 뿐만 아니라 어떤 몇몇 업체에서는 어떤 아동의 사진을 보내주면은 똑같이 모방을 해서 그대로 제작을 해주겠다라고 공공연하게 홍보를 했던 사실도 있어서 네. 많이 기사도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도 위반된 행위일 것 같은데요. 그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2019년 국민청원에 대답을 하면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 제작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는 이런 법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까지도 이런 입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2월에 되어서야 아동 청소년의 형상을 모방을 하거나 어떤 특정인의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상업적 목적에서 아동 리얼돌을
제작, 판매할 경우에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되었을 뿐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이게 뭐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로조 윤 국장님,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해법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보디빌더 남성 한 명이 작년 연말에 리얼돌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남자가 진짜 리얼돌을 사랑했느냐는 진정성이 좀 의문이 가는데 만약에 리얼돌에 대해서 진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치면은 그 리얼돌 자체를 인격체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은 리얼돌 체험방에서 성매매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인격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매매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쟁점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설왕설래를 했는데, 자, 리얼돌 체험방이 성범죄를 줄여줄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성범죄를 부추길 것이다. 인형 보듯이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대립을 하는데 그 어떤 말도 맞다는 증거나 데이터가 지금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 한 편이 또 인상 깊은 영화를 봤는데 우상이라고 설경구하고 한석규가 등장을 하는데 설경구가 자신의 장애인 아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도와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본능이 두 가지가 있다. 식욕과 성욕. 자, 자기의 개인이 보존하기 위한 본능, 종족 본능을 위한 두 가지 본능인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리얼돌 체험방을 봤을 때 이걸 그냥 쉬쉬하면서 저 밑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꺼내놓고 좀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건강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신데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분명히 이제 개인의 어떤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리얼돌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리얼돌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이 때문에 리얼돌의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이 담론은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담배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백하죠. 하지만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다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금연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얼돌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소수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제 사견입니다만은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리얼돌 시장의 형성 자체는 허용을 하되 리얼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조 윤 국장님 네. 오늘의 패스워드 입력해봐야죠. 예, 오늘도 네 글자 준비했습니다. 갑론을박. 이 양쪽의 주장이 팽팽한데 어느 쪽 주장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전한 토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갑론을박을 오늘의 패스워드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 사자 영어는 없습니까? 영어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참 저도 이게 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이제 주제가 좀 무겁죠. 모두의 의견을 사실은 귀담아 들어야 될 지금 시기니까요. 우리 이종찬 변호사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지만 혹시 패스워드 가능할까요? 예, 증거하지만 저는 역지사지로 정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법적으로는 죄가 없고 또는 뭐 민사적으로 배상 청구를 했지만은 패소하는 등 어떤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줄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케이스를 다룰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돌 체험방이 현재 불법은 아니죠. 또한 자유대한민국에서 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리얼돌 체험방을 경영하시는 업주께서도 예컨대 내 자녀가 이런 적나라한 리얼돌 광고를 보면은 본인은 나는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시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영업장이 있는 장소를 조금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광고는 허용하되 너무 적나라한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자제를 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타협과 상생의 길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두 분의 패스워드만 기억을 잘 하고 있는다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측의 갈등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국의 핫플레이스를 찾아 동네가 뜬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국 골목 다니시느라고 너무 바쁘시죠? 이번 주엔 어떤 동네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소개할 동네는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경주 황리단길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의 협업이 만들어내는 황리단길의 매력.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 경상북도 경주. 우리의 마음속 앨범에 사진처럼 자리 잡은 추억의 도시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역사 도시 경주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 없이 하늘이랑 길이랑 맞닿아 있는 이 쫙 펼쳐진 이 느낌이 놀랍네요, 진짜. 신선해요. 평소에 접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본 느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오늘의 동네 경주 황리단길입니다. 추억과 그리움만 떠오르는 예전의 경주와는 많이 달라진 이곳. 황남동 포성로 주변 황남 큰길이라 불리던 옛 골목길. 경주만이 가진 특색 있는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이곳 황리단길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소품샵인 줄 알았는데 가게 안을 가만 살펴보니 경주를 담고 있는 귀여운 기념품들이 한가득. 모든 이들의 생일 주기에 한 번은 경주가 묻어 있다는 말처럼 경주는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곳인데요. 기념품의 절반 이상은 지역 공예가나 디자이너가 참여해 경주만의 특색이 듬뿍.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두 팔 벗고 나선 형진 씨. 경주에서 선물 가게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되었고요. 황리단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전부터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길에서 생긴 상점 중에 한 3번째 가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무언가 시도해보려고 하던 친구들이 아름아름 들어왔었고 구경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상가, 점포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이곳은 이미 황리단길을 찾는 사람들에겐 필수 방문 코스로 소문이 차자합니다. 그냥 흔한 기념품 가게 같지 않고 조금 센스 있는 젊은 감성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저희가 어제 둘러봤던 문화재들도 다 작게 있으니까 신기해서 그래서 구매했어요. 예쁜 추억 하나, 경주의 모습 하나 담아가기 딱 좋은 곳이죠. 경주에 있는 색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선물 가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주를 여행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유도는 아니어도 저희가 바람이 그런 쪽이죠. 이번엔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경주의 모습을 수놓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주렁주렁 실타래가 가득한 이곳은 간단한 자수를 통해 경주의 모습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공방인데요. 실과 바늘만 있다면 첨성대가 뚝딱. 이렇게 추억을 수놓을 수 있다니 황리단길에 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요즘 황리단길에서는 호캉스가 아니라 오캉스가 핫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력 만점인 한옥스테이입니다.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와, 한옥스테이에서 푹 쉬고 나면 몸도 마음도 힐링될 것 같네요. 고즈넉한 전통 한옥의 풍미를 그리고 약간 감성을 가진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분들이 줄었는데 이번에 다시 최근에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일단 첫째도 안전이 우선이고요. 일단 자발적인 거리두기와 일단 생활 속 방역을 통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시간,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리단길엔 유독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맛집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이것. 지금까지 이런 초콜릿은 없었다. 경주 문화재를 그대로 옮긴 듯한 7가지 모양의 초콜릿은 경주 여행 기념 선물로 인기 만점. 달콤한 초콜릿이 이런 독특한 모양을 갖게 된 건 고향의 전통과 역사를 알리기 위한 박현 씨의 멋진 아이디어. 처음에는 이제 황리단길 근처에서 초콜릿 가게를 했는데 문화재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황리단길 하면 옆에 천마총도 있고 첨성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 있는 거 보고 문화재를 해야 뭔가 될 것 같다. 문화재 모양을 본뜨고 직접 디자인해서 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문화재를 그대로 줄여놓은 것처럼 정교하죠. 잘 놓은 초콜릿을 틀에 가득 부어주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준 뒤 하루 꼬박 숙성시켜주면 완성. 비법이라기보다는 일반 이제 생초콜릿처럼 만들면 이 모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르기 때문에 모양 유지를 할 수 있는 레시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경주가 여기 참 있네요. 달콤한 코코아 가루까지 뿌려주면 맛도 모양도 완벽한 초콜릿 완성. 황리단길을 찾은 손님은 물론 요즘은 택배를 통해 멀리서도 경주를 떠올리며 초콜릿을 주문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문화재를 활용해가지고 그 초콜릿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경주의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황리단길에는 경주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데요. 그중 특히나 경주를 너무 사랑해 책까지 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작가 겸 책방주인 양상규 씨. 경주 황리단길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꼭 상규 씨의 서점을 들른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책 구매가 많은 요즘 상규 씨네 서점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책을 사랑하고 경주를 누구보다 좋아한다는 경주 러버 양상규 씨. 경주에서 태어났지만 경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황리단길이라는 이런 그 메인 길이 생겨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좀 오래 어떻게 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같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야 또 오시는 분들이 재밌게 좀 이 길을 오래도록 즐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서점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사는 건 상상도 한 적 없을 정도로 애향심 가득. 약 봉투처럼 생긴 독특한 책 포장 봉투가 상규 씨네 서점의 트레이드 마크. 어서 자기만의 책갈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고맙습니다. 책 담아드리는 어떻게 하면 인터넷 서점을 이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약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번쩍하고 떠올랐는데 이거랑 책이랑 좀 잘 엮어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약국에 가면 이름을 써주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하고 이름을 물어보면서 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말을 트게 되잖아요.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고 이제 자연스럽게 경주에 여행 오셨냐고 그다음에 뭐 어떤 점이 좋으냐고 뭐 그런 쪽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책을 좋아하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사랑하는 나의 동네를 찾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상규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 이상인 게 책방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 게 저는 너무 좋고 저희가 통영에서 왔거든요. 통영에도 동네 책방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님이 많으니까 되게 제가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역시 서점은 사랑과 책이 함께 있어야 더욱 생기가 넘치는 곳이죠.
나고 자란 동네를 사랑하는 만큼 황리단길의 골목 상권에도 관심이 많은 상규 씨. 그 황리단길은 경주를 거쳐가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적인 길이었으면 좋겠고, 경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연 요소라든지 문화재 요소들을 조금 여유롭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경주하면 원래 힐링의 도시고 약간 천천한 느림의 미학이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들이 황리단길을 통해서 황리단길에서만 소비하기에는 너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경주를 100% 좀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바래진 나의 동네에 애정과 관심을 덧칠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는 사람들. 지켜야 할 것은 더욱 소중하게 지켜내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황리단길로 놀러오세요. 뭐 교수님 말씀 딱이네요. 옛 것과 새 것의 협업. 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황리단길입니다. 네, 전통적인 모습과 요즘의 트렌드가 만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더 멋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네요. 네,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전통 문화를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아마 우리나라에도 최적의 도시라. 그렇죠. 그게 바로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그 문화를 집으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황리단길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아쉬움을 달래줄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문화재 모양의 초콜릿 있었잖아요. 어우, 진짜 먹기 아깝던데요. 최고. 네. 예. 첨성대 모양 그 자수 직접 놓고요. 그거. 첨성대 내 안에 있다. 최고 아니에요. 예. 이렇게 참 전통 문화를 로컬 브랜드화하는 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찾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3대 요소를 먹거리, 맞아요. 볼거리, 살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주에 약간 살거리가, 쇼핑할 거리가 좀 부족했었는데 이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덕분에 살거리가 풍부해진 거죠. 이 살거리 중에 일부가 브랜드가 되고 산업이 되면 경주 발전에 아주 근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지자체, 정부가 노력해서 전통 문화가 브랜드가 되고 산업이 된다면 경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오면 꼭 찾아야 할 도시 경주, 그리고 그 중심에 황리단길. 상상만 해도 너무나 멋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요. 전통과 문화의 도시로 손꼽히는 교토가 있습니다. 이 경주, 교토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 둘 다 1000년 동안 그 나라의 수도로 기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고도라고 하죠. 두 번째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불교의 중심지고 불교 관련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 대부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서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두 도시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토는 토목, 화과, 주조, 공예 등 세계적인 전통 문화 산업이 있어요. 지금 경주를 막 시작하는 단계고 지금 보신 디자인 상품 플러스 저는 명상이라든가 사찰 음식 등이 어떻게 보면 경주의 아주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전통과 역사의 도시, 추억의 도시가 아니라 계속 찾고 싶고 기억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골목상권들이 더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네. 이 참 경주 황리단길에 부는 변화의 바람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리단길은 첨성대와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첨성대 둘러보고 황리단길 와서 아까 봤던 그 자수카드 만들면 너무 딱 좋은 가야죠. 곳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교수님 오늘도 해시태그 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뭘로 준비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옛 것과 새 것의 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즘 말로 뉴트로입니다. 뉴트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황리단길 경주 뉴트로 산업의 중심이 되다. 황유중 지난주에 줄임말 안 했다고 교수님께 섭섭하셔가지고 황유중? 황유중. 약간 중국말 같아서. 아, 좋습니다. 걷다가 보는 것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사진에 담김으로써 평범했던 순간들이 어느새 특별한 기억으로 변해 있어요. 아, 2010년도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원인모를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좀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좀 안 좋아졌을 때 병원에서 취미생활을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찾다가 제가 예전에 사진을 좋아했던 게 생각나서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마실스냅으로 활동할 때는 춘천의 공연 행사를 기록하는 촬영을 주로 하고요. 블로거로 활동을 할 때는 춘천의 이제 소소한 풍경들을 담거나 가볼 만한 곳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약사천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약사천은 계절마다 또 다른 매력이 있고요. 그 주변에 약사리 문화마을이 있어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진이란 저에게 다시 세상과 저를 연결시켜준 소통의 도구입니다. 사진을 함으로써 아픔을 잊게 되었고 사진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진은 저에게 소통의 도구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가 있다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개인의 기록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습까지 기록하는 사진 작가가 된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이원일 작가가 찍은 강원도 춘천의 멋진 풍경 사진을 보면서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지만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순간을 잘 기록해두면 나중에 보면서 그땐 그랬지? 네, 이렇게 또 추억할 날이 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